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네이버 카페 디자인 서비스 리더를 맡고 있는 장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익숙함을 새로움으로라는 주제로 세 가지 이야기 정도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익숙함을 담아 새로운 카페를 만듭니다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카페를 담당하게 된 지는 한 2년 정도가 됐고요.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카페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보는지와 사용자에게 애정어린 카페라는 공간의 익숙함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의 과정을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익숙함과 새로움, 보통 조금 반대되는 개념 같긴 하잖아요. 이미 능숙하고 편안한 경험이랑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변화, 서로 충돌할 것 같은 이 가치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 두 가지가 좀 공존할 수 있다라고 믿는 편입니다. 익숙함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담고자 카페의 심볼을 변화의 상징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카페는 20년 넘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인데요. 게시판 형태의 구조와 되게 익숙한 사용성이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용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익숙함의 가치를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안심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디자인팀의 경험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공유를 드릴 겁니다. 먼저 기본기 기간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벌써 좀 너무 지겨운 얘기실 것 같은데요. 너무 익숙한 얘기잖아요.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게 몇 년 됐고. 하지만 저희 카페의 변화의 시작점이자 출발점이라서 제가 장표에 굳이 좀 담아왔는데요. 보시는 것이 카페 디자인 시스템이고 컴포넌트와 UX, UI를 체계화해서 빠르고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합류하고서 살펴보니까 디자인팀의 업무 방식이 조금 개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피그마를 쓰고는 있지만은 디자이너들끼리도 협업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앞으로의 수많은 변화를 이제 잘 속도감 있게 대응을 하려면 이 베이스를 정비를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 카페 디자이너가 저 말고 실무자가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약간 내가 이거를 왜 했을까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소수 인력이 비효율적인 노가다를 하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특히 모바일 UX, UI는 충분히 좋은 디자인으로 공통화, 패턴화할 수 있다고 믿는 편이고요. 이러한 환경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다른 서비스에서 저는 이미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말 그 한 명의 디자이너로 구축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해봐서 느낌 알거든요. 이 효율을 위해서 비효율을 쏟아내야 되는 그 기간의 공수를요.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당시 저희가 했던 대화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자, 여러 프로젝트를 좀 하다 보면은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를 저희가 종종 느끼는데요. 마침 개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으셨고, 그래서 꽤 규모감 있는 개별 카페 개선 과제에서 이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크게 느낀 건데 이때 해두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팀이 앞으로의 험난함을 이 베이스로 되게 줄여줄 수 있었거든요. 자, 베이스를 만들고 나서 2024년부터는 저희가 성장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 카페는 생각보다 되게 가진 게 많더라고요. 여전히 1000만 개의 카페가 존재하고 있고요.
월 3천만 명의 사용자가 아직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도 카페를 경험하면서 좀 알게 된 건데요. 그 카페가 되게 오래된 서비스여도 되게 노다지 같더라고요. 노다지 같은 이야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사용자들은 카페를 통해서 몰랐던 지식을 얻기도 해요. 뭐 육아 정보라던가, 뭐 장비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카페에서 소통하며 더 깊게 빠져들기도 합니다. 뭐 팬카페라던가 약간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가 카페 안에 쌓여 있다는 바로 그 사실. 저희 디자인팀은 약간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했었어요. 디자이너들과 약 한 달 동안 굉장히 즐겁게 아이데이션을 했는데요. 자, 여기 앞에 저희 팀원들이 와 있는데 정말 즐거웠다 믿어 의심치 않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아이디어들이 좀 나왔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정리해보면 핵심은 지금 보고 계신 좀 4가지예요. 그래서 숨겨진 컨텐츠를 발견하게 해보자. 핵심 화면의 UX, UI를 더 좋게 바꿔보자. 그리고 오래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음 스텝까지 찾아내는 것. 이 4가지를 핵심 가치로 보았습니다. 자, 기존 영상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고 프로덕트 디자인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그 영상을 보면서 좀 함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 아이데이션 과정에서 이제 비하인드 컷입니다. 그 예전에 카페홈은 단순하게 각 카페, 개별 카페로 들어가는 그냥 길목 역할만 했었거든요. 근데 카페 보물 같은 콘텐츠가 정말 많은데 조금 꺼내서 보여주면 안 돼? 약간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요. 잘 보시면 개인화, 거래글 노출까지 고민이 돼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24년 5월에 서비스 내에 저희 생각을 좀 공유를 드렸고요. 감사하게도 기획팀, 개발팀에서 같은 공감대를 좀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로는 사실 이 형상 그대로 적용이 됐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꽤 비슷한 모습으로 실제 서비스에 이미 좀 반영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새로운 체류 시간 그리고 성과들도 꽤 나오는데요. 이 과정이 꽤 재밌는데 2번째 세션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화면들은 인기글 탭의 B컷인데요. 카페가 되게 지금 카페 상상해 보시면 게시판 목록이랑 텍스트 기반의 되게 정적인 서비스잖아요. 저희는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시각적으로 꽤 과감한 실험들을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저희가 단순히 디자이너니까 형상을 예쁘게 만들어 보자는 좀 아니었고요. 그 일상에서 사실 이슈나 사건들이 되게 많을 때 혹시 카페 들어가 보고 계실까요? 생각보다 글이랑 댓글에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콘텐츠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데이터를 트렌드 키워드나 추천 영역으로 제공을 하면 어떨까 생각했고요. 사용자로 하여금 카페를 들어와서 이슈를 보고 그것을 소통하는 사용성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좀 아직 적용 안 되고 적용될지는 조금 미지수예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상상해서 실현이 되고 아이디어가 이제 현실이 되는 이 과정들에 사용자들은 반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익숙한 카페 안에서 분명한 새로움이 생겨나는 이 순간들, 사실 저희가 좀 일하는데 힘들어도 이런 변화들로 저희가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가 큰 변화만 시도했던 것은 좀 아니고요. 커뮤니티잖아요, 카페가. 이 본질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카페가 관심사 기반의 사용자 커뮤니티잖아요. 근데 잘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쓰시는 커뮤니티 서비스들과 비교하면 본질적인 사용성이 조금 옛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사항이 참 많아요. 즉 일이 많다는 거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서비스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한 2가지 정도 예시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가벼운 표현의 가입, 실화냐? 약간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미 개선이 되어서 이 사용성은 좀 보실 수 없을 텐데, 저희가 카페 좋아요 버튼이 있는데요. 원래는 얘 좋아요를 누르면 가입을 요구하는 팝업이 무조건 떴어요. 요즘의 커뮤니티 사용성은 그냥 단순히 반응하거나 카페에는 또 이거를 킵 기능으로 많이 써요. 근데 이 단순한 행위를 가입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역시 사용자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단순하게 하는 요즘의 사용성으로 이런 부분들을 바꿔봤더니 어떻게 바꿨냐면 글을 끝까지 읽고 난 바로 지금 보시는 지점에 좋아요 버튼을 크고 명확하게 넣어봤습니다. 자, 사이즈는 크게 하고 손맛의 나는 인터랙션도 추가를 해봤어요. 내부적으로는 이거 공간 낭비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으셨어요. 근데 스크롤 하다가 지나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이 익숙함 속에 작은 변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 좋아요한 유저 수는 40%, 글 좋아요한 수는 20%로 증가했습니다. 카페는 생각보다 눈팅하는 서비스이거든요. 즉 보고 반응도 안 하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읽고 나가시는 약간 그런 사용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좋아요 개선은 이제 버튼 하나 넣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미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단순한 변화가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카페 매니저님들에게도 카페를 활성화시키는 약간 흐름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가벼운 참여 하나로 커뮤니티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잘 알고 있는 카페를 사용하려면 두 가지 좀 산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입과 등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SNS 사용자지 커뮤니티의 헤비 유저가 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정책이 너무 옛날 방식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오늘 들고 나오진 않았지만 뭐 가입을 그냥 툭툭 눌러서 빨리 해주면 안 돼?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안이 있는데 제가 이제 카페 서비스를 해보니까 그거 역시 카페 서비스의 약간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용자와 매니저를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개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익숙한 형상의 이 가입 유도 팝업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저였다면 이거 없애. 그냥 참여, 공유. 참여하면 뚝 하고 하게 해줘. 뭐 단계 필요 없어. 약간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일단은 그 익숙함을 지키면서 이렇게 UX 라이팅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보고 말랑말랑하고 친근하게 바꿔봤더니 자, 이 단순한 변화로 이렇게 유저 수와 가입 전환율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서비스 디자이너로서 저도 이제 꽤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를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계속 카페 서비스가 되게 하면 할수록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작지만 좋은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페는 20년이 넘은 서비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견고해 보이지만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들로 인해 약 2년 동안 마이너스 지표였어요. 자, 어떻게 됐냐 하면 플러스로 전환된 성과가 이 성장기에 나왔고요. 개인적으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도 뿌듯하지만 이제 여기 현업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디자이너들이 형상을 만든다고 적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서비스 기획이랑 개발 그리고 협업 부서의 전략과 아이디어가 만났을 때 그 힘, 그 짜릿함에 늘 설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이제 지금 현재 도전기와 넥스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24년 10월부터 좀 이어져 있는 긴 얘기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들은 아니고요. 꼭 나누고 싶은 몇 가지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앞에서 카페 안에 숨겨진 다양한 콘텐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거래글과 관련해서 저희가 되게 여러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판매와 구매에 가장 적합한 거래 글 상세는 어떤 모습이지? 정보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되지? 그리고 거래글 작성에 가장 좋은 에디터는 어떤 모습이야? 지금 이게 맞아? 우리가 개선하는 게 좋아? 이런 고민을 늘 저희가 던지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요 얘기는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 보이스도 최근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세 번째에서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카페의 매니저, 그리고 사용자, 콘텐츠. 자, 카페가 함께 성장하는 서비스들이 되기까지 이런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카페를 하면서 이해하게 된 또 한 가지가 매니저님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자, 카페 매니저분들이 저희 카페 서비스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되게 고마운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넥스트 스텝에서는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니저 도구, 그동안 조금 방치돼 있었거든요. 이런 매니저 도구를 개선해서 편의성을 좀 높여드리고 수익화 등에 대해서도 여러 고민을 다방면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서비스가 사실은 오래된 서비스라서 그리고 되게 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안에서는 뭐 대외 활동이라던가 브랜딩 같은 측면들을 그동안 되게 자세히 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맡고 나서부터는 브랜딩과 대내 커뮤니케이션 등 서비스 안팎으로 변화의 폭을 되게 굉장히 다양하게 계획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의 오래된 서비스 그리고 여전히 가장 살아있는 커뮤니티인 카페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김다미님께서 다음 순서를 받아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읽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프로덕트 디자이너 김다미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카페의 이야기들을 조금 다른 시선에서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제가 카페팀에 오고 나서 가장 먼저 놀랐던 건 이 20년이 된 서비스 안에 정말 빛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누군가의 경험과 정보로 정성껏 쌓여 있었지만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전엔 알지 못했고요. 왜 그럴까 하고 보니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가입이라는 장벽이었습니다. 정말 알고 싶은 글이 눈앞에 있어도 가입하지 않으면 단 한 줄도 볼 수 없는 구조.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팀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정보들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는 읽히는 경험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하는 거 아닐까? 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게 저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정말 많은 시도를 했는데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하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보시는 카페홈의 피드입니다. 첫 화면에서 사용자가 관심 있는 글을 바로 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의미 있는 글만을 먼저 소비할 뿐만 아니라 가입하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하고 설계했습니다. 추천 이유 역시도 명확히 시각화했습니다. 이런 작은 장치들이 모여서 사용자에게 신뢰를 주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콘텐츠를 탐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피로감은 줄이고 모바일 화면 내 더 많은 콘텐츠를 보여주기 위해 이미지 사이즈는 통일하였고요. 또 원본 이미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노출하기 위해 비율과 크롭 방식 역시도 세심하게 조정했습니다. 홈피드는 조금 자세하게 한 번 더 디자인 관점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단순히 피드를 만들자가 아닌 피드를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커뮤니티와 소셜 서비스의 피드를 분석했고 그 안에서 신뢰와 몰입을 만드는 요소를 찾아 카페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수많은 디자인 테스트 끝에 카페만의 특성을 살린 피드 템플릿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질문 중심의 텍스트 글도, 정보 공유형 글도, 이미지나 영상 콘텐츠도 모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진짜 힘, 바로 이 댓글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댓글은 커뮤니티의 꽃이자 컨텐츠의 맥락을 완성하는 요소이기에 피드에서도 이렇게 베스트 댓글이 노출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 보는 사용자도 글의 전체 흐름과 분위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읽는 경험뿐 아니라 탐색의 경험도 함께 확장되어야 사용자가 더 오래 머물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팀은 카페 속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게 탐색 구조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홈에서 내가 찾던 물건이나 관심 있는 아이템을 살펴보고 관련된 카페 추천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글을 소비하는 걸 넘어 발견하는 카페를 경험하게 됩니다. 탐색 영역은 각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주제에 맞게 최적화된 형태로 디자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는 컨텐츠의 분위기와 주제 중심으로, 쇼핑은 상품 중심으로, 멤버는 관심사 정보를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즉 컨텐츠의 성격에 맞게 탐색 방식을 달리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 바로 글 엔드에서도 탐색은 이어져야 했습니다. 글이 끝나는 지점에 바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게 추천 피드를 넣어보았습니다. 덕분에 사용자는 글 소비 후 이탈하지 않고 관련된 글로 계속 탐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화면들 중엔 이미 출시된 것도 있고 준비 중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변화들이 모두 모여 새로운 카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왼쪽은 기존 카페 홈인데요. 94%가 상단의 내 카페에만 몰려 있었고 그 아래 클릭률은 고작 6% 미만이었습니다. 이제 오른쪽 현재의 카페 홈을 보시겠습니다. 기존에 잘 쓰던 내 카페의 진입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단에는 사용자들이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영역으로 다시 채우게 됩니다. 홈피드가 도입된 이후 결과는 가입자의 글 조회수는 3배, 미가입자 글 조회수는 7배, 그리고 홈을 통해 신규로 가입한 사용자는 무려 332%나 증가했습니다. 이제 디자인팀 관점에서 데이터를 조금 더 볼 차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피드, 정말 많은 실험과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결과 무려 600만 명이 카페 홈피드를 사용했고 2억 회의 클릭이 발생했습니다. 디자인팀의 깊은 고민이 눈에 보이는 유의미한 성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입해 있는 개별 카페 홈도 함께 변화했습니다. 기존엔 단순히 시간 순으로만 나열되어 있었다면 이제 내가 가입한 카페에서도 개인화 추천과 탐색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기존의 익숙한 사용성에 대한 좀 안 좋은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저희는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테스트를 현재 진행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 나열에서 추천 중심으로 바꿨을 때 숫자가 명확히 반응했습니다. 전체 카페 글 조회수는 2%, 추천 글 탭의 클릭 수는 9%, 유저의 글 조회수는 3%나 상승했습니다. 여기 작아 보일 수 있는 숫자일 수도 있지만 이 숫자들이 카페같이 대규모 서비스에서는 결코 작은 상승을 말하진 않습니다. 앞서 봤던 글 상세 결과도 보겠습니다. 기존엔 단순히 글 리스트를 동일하게 노출만 해주었다면 동일한 리스트 대신 피드형으로 바꾸고 관련 추천 글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 반응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하단 피드가 배포된 이후 피드를 통해 새롭게 카페를 발견한 사용자가 132%나 증가했습니다. 이제 카페는 탐색 경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바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성장할 카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레일 러닝화를 찾고 싶은 A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카페 안에서 구매 후기나 추천글은 찾았지만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선 긴 본문을 다 읽고 댓글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렇듯 지금은 글 하나를 이해하려면 긴 본문과 댓글을 끝까지 읽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AI 기술로 최상단에서 내용 요약본을 바로 볼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댓글에서 추천한 상품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비슷한 질문과 정보가 자주 반복되곤 하는데요. 중복 정보가 자주 나타나는 댓글 영역에선 핵심만 남겨 요약 키워드를 상단에 보여주고 주제별로 분류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더 빨리 닿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네이버의 검색 결과, 즉 진입점에서도 이 카페의 찐 정보를 스마트하게 요약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일의 카페는 더 다채로운 이야기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쓰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혜화님께서 다시 이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또 접니다. 네. 자, 마지막 순서로 이제 최근 개선되었지만 유저 보이스가 조금 있어요. 조금 맞나요? 카페 거래글 에디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이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더 좋아지게 할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안심시켜드리는 목적을 일단 가지고 왔어요. 자, 카페의 정말 다양한 활동 중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래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 기존의 거래글 에디터. 자, 사용자에게 너무나 익숙한 방식이에요. 되게 쉽고 가격, 배송 방법, 그 다음에 결제 등 한 화면에서 톡톡톡톡 다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저희에게 주어진 미션은 조금 명확했는데요. 빠르게 쉽게 입력할 수 있는 거래글 에디터 만들어봐라 라는 것이었고요. 사용자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상황에 적합한 단계들을 직관적으로 나눠보는 것, 이런 UX로 접근을 해야 하는 미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력 과정은 가벼우면서도 정보는 빠짐없이 담아야 하는 꽤 까다로운 과제였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물건을 같이 팔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별 카페에서 글쓰기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는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에디터 화면으로 진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선택지를 줘요. 저는 물건을 팔 거니까 내 물건 팔기를 톡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새로운 거래글 전용 에디터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개선된 거래글 에디터의 첫 화면이에요. 나는 지금 빨리 제목 쓰고 가격 쓰고 하고 싶은데 얘를 왜 보여줄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하는 상품명을 입력하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쇼핑 데이터와 연동된 상품 목록을 제공을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캠핑 체어를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검색 결과를 쭉 보니까 제가 팔려는 상품이 있네요. 이렇게 톡 하고 선택을 합니다. 자, 끝났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일일이 입력해야 했던 상품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면서 여러 항목을 사용자가 일일이 타이핑하지 않아도 등록이 간단해졌습니다. 저희 네이버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의성 제공을 저희는 좀 고민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다 네이버 페이 쓰시잖아요. 저 일하다가 되게 숨 쉬듯이 물건 주문하는데요. 네이버 페이 내역에서 나의 구매 내역을 연결해주고 네이버 쇼핑의 방대한 데이터까지 네이버만이 가진 이 장점을 이제 사용성에 좀 녹여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쇼핑 데이터를 통해서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구매했던 물건을 판매하러 하신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구매 내역에서 판매하고 싶은 상품을 바로 고를 수 있어요. 내가 구매했던 내역에서요.
그러면 간편하고 빠르게 아까 앞서 보신 것처럼 거래글에 자동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구매 내역뿐만 아니라 저희가 상품을 검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품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쇼핑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일이 상품 스펙이나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는 수고를 되게 덜게 돼요. 자, 그래도 조금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저도 사용자이기 때문에 이 개선을 진행하면서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저하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의 저에 대해서 갈등이 되게 작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왼쪽처럼 페이지 이동 없이 완성하는 방식이 저도 익숙한 사용자였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단계를 나누는 것이 이 새로운 구조가 유저가 정말 편할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프로젝트 과정 내내 몇 차례나 이제 설득과 토론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자, 각 방식은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늘 존재하니까 개선 UX에 대해서 조금 더 영업을 해보자면 자, 새 디자인에서는 1, 2, 3 명확한 단계가 구분되어 있고요. 자, 이 요소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떤 항목들을 입력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이잖아요. 물론 채팅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가격 제한, 즉 내고 기능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가격을 판매자와 구매자가 흥정을 좀 할 수 있고요. 채팅처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야 하는 대화의 피로감에서도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뎁스가 많다고 반드시 불편한 UX는 아닙니다만 지금의 많은 단계를 사용자가 더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적의 순서 그리고 최적의 심플함을 저희가 더 찾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예요.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톡톡하고 심플하게 등록되는 완성되는 이 순간 이제 저희는 중간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유저들이 정말 필요하셔서 저희에게 제안하시는 기능들은 지금도 계속 기능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믿고 잘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래 에디터는 아직 최적의 모습을 찾아가는 중이라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는 것이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그냥 말만 하면은 좀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스텝에 대해서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AI 기술. AI 기술로 더 좋아지는 거래글 에디터를 저희가 좀 구상을 이미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편해질지 사용자는 그저 찰칵 한 번으로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될 건데요. 지금 아이디어 단계고 일부는 데모도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거래 글쓰기의 미래를 함께 감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아이디어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사용자가 다양한 배경에서 촬영을 해도 AI 기술이 배경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판매 이미지를 만들어서 물건을 좀 잘 팔 수가 있겠죠. 자, 한 단계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잠시 감상하실게요. 자, 사진을 찍고 사진 분석 기술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아까의 단계보다 훨씬 더 빠른 상품 판매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 것은 저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네이버만의 장점으로 더 좋은 사용성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서 보셨던 네이버의 데이터와 기술이 결합됐을 때 그냥 단순히 사진 분석해 주는 기술에 그치는 것보다 저희가 훨씬 더 강력하고 차별화된 경험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좀 자신을 하고 있고요.
자, 저희가 시도하는 변화가 모든 것에서 완벽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좀 잘 알고 있어서요. 저희 카페팀은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만들기 위해 늘 사용자에게 눈과 귀를 열고 경청하는 자세로 더욱더 앞으로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